네, 안녕하세요. 서울대학교 자연과학대학 지구환경과학부에서 물리해양학 분야를 연구하고 있는 나한나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혹시 참치회를 좋아하시나요? 제가 물리해양학자인데 참치 어획량에 관한 연구도 하고 있습니다. 물리해양학과 참치 어획량이 도대체 어떤 상관관계가 있는지, 어떤 관련이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저희는 우선 마이크로네시아 그 EEZ에 해당하는 해역에서 잡혔던 가다랑어 어획량 자료를 정리를 했고요. 그게 해마다 한 1990년부터 최근까지 어떻게 변했는지 시계열 자료를 얻었습니다. 기본적으로 수온, 염분 자료를 정리를 했고요. 그거를 표층만 본 게 아니고 표층부터 이렇게 더 깊은 수심까지 정리를 해서 어느 수심의 수온 아니면 어느 수심의 염분 이런 것이 가다랑어 어획량 변화랑 잘 맞는지에 대해서 상관관계를 분석을 했습니다. 통계적으로 분석했을 때는 표층보다는 더 깊은 수심, 또 표층 염분과의 상관관계도 높은 것으로 나왔습니다. 이런 상관관계가 왜 높게 나왔는지 그런 거는 더 분석이 필요한 부분이고요. 만약에 그런 부분을 밝힐 수 있다고 한다면 앞으로 가다랑어 어획량이 매년 어떻게 달라질 것인지를 예측하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자료로 쓰일 수 있을 거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해양학 분야에 우리가 정부 출연 연구소라고 하는데요. 한국해양과학기술원이라는 연구소가 있는데 그 한국해양과학기술원에 세계 곳곳에 연구센터들이 몇 군데 있습니다. 중국에도 있고 미국에도 있고 영국에도 있고요. 그 중에 하나가 열대태평양 서쪽에 마이크로네시아라고 하는 도서국가가 있는데요. 마이크로네시아 같은 도서국가는 섬들이 여러 개로 이루어져 있고요. 그 섬의 면적은 굉장히 작습니다. 그런 마이크로네시아 같은 섬나라들에서는 어획량이 굉장히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요. 그 주변 도서국가들에서 직접 어획을 하지는 못하더라도 자기들 나라의 EEZ에서 어획을 할 수 있는 권리를 판매를 하는 그런 것으로 경제를 굉장히 많이 이끌어가고 있다고 합니다. 어떻게 하면은 참치 어획량을 우리가 좀 더 잘 이해하고 나아가서 예측을 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동기를 가지고 그런 연구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눈다랑어, 황다랑어 이런 식으로 굉장히 종류도 많고 소비되는 종류도 달라서 굉장히 고급 회감으로 쓰이는 종류부터 해서 사실 가다랑어는 고급 생선은 아니고 뭔가 가다랑어 포를 만든다거나 그런 용도로 많이 쓰인다고 합니다. 참치의 종류도 많고 그 어종별로 서식하는 환경도 굉장히 다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해양학적으로 가장 큰 특징이라고 하면은 우리가 웜풀이라고 따뜻한 해수가 모여있는 해역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열대 서태평양 그리고 열대 동인도양 이 필리핀 주변 그 해역이 전 세계 바다에서 가장 표층 수온이 높은 해역입니다. 따뜻한 해수를 선호하는 그런 어종들이 굉장히 많이 어획되고 있는 곳입니다. 어종마다 굉장히 다른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그래서 어종마다 어떤 환경에서 많이 잡히는지 또 어종마다 어떤 환경을 선호하는지 이런 것들을 연구가 되고 있는데요. 그런 연구를 할 때 자료를 바탕으로 연구를 해야 할 텐데 손쉽게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자료가 수온 자료이기 때문에 대부분 수온 자료랑 그 다음에 어획량 어떤 수온일 때 어획이 많이 됐는지 어떤 수온일 때 어획이 조금 됐는지 그런 거를 연결시키려고 하는 연구를 가장 기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스키체튜나 그 가다랑어 같은 경우에는 29도씨 정도 이상의 따뜻한 해수를 좋아한다라는 게 알려져 있고 또 어떤 다른 어종 같은 경우는 20도 정도의 차가운 해수를 좋아한다. 그런 어종 같은 경우는 보다 좀 깊은 수심에서 많이 어획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깊은 수심의 수온과 그 어종의 어획량을 연결시키려고 하고 그런 식으로 연구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 열대 서태평양 웜풀을 예로 들면은 웜풀이 그 따뜻한 해수가 모여있는 해역이라고 했는데요. 그게 항상 이렇게 해역의 면적이 고정되어 있는 게 아니고 열대 서태평양의 해양 환경의 변동에 따라서 이 따뜻한 해수의 면적이 확장하기도 하고 줄어들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우리가 엘니뇨라고 부르죠. 그런 현상과 연결이 되어 있는데요. 엘니뇨 같은 경우에 특정한 주기가 있는 건 아니고 보통 3년에서 7년마다 한 번씩 나타난다 이렇게만 알려져 있죠. 어획량도 어떤 주기성을 가지고 변동한다라고 얘기하기는 어렵고요. 열대서태평양 외에 다른 해역에서는 특정 주기를 갖는 해양 환경 변동성이랑 어획량이랑 굉장히 상관관계가 높다 이런 연구들도 많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우리가 기후 변화, 기후 위기라고 하는 것과 관련해서 앞으로 지속 가능하게 우리가 인류가 어떻게 먹거리를 유지시킬 수 있을 것인가 그런 것들을 많이 고민을 하고 있는데요. 어떻게 하면은 우리가 이 수산 자원을 오랫동안 누릴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정 영역에서 어떤 어종을 어느 만큼 이상은 잡지 말자 이런 규칙 규약 같은 것도 만들기도 하고요. 그런데 그런 규약을 만들 때 어획량의 예측 자료가 굉장히 중요한 정보로 쓰이겠죠. 네, 어획량을 조절하는데 굉장히 기본이 되는 자료로 쓰인다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어떤 특정 어종을 정해놓고 그 어종이 어떤 환경을 선호하고 왜 그 환경을 선호하고 그런 거에 대해서 연구를 한다면은 우리가 수산학이라고도 하고 생물해양학이라도 하는 그런 분야에서 연구를 하는 게 될 텐데 물리해양학자 입장에서 보면은 어획량 자료가 어느 해에 얼마큼 많이 잡히고 어느 해에 얼마큼 잡혔는지 쭉 과거 자료가 있다면 우리가 과거 수온 변동이랑 이 어획량을 가지고 뭔가 통계 분석을 한다든지 어종 자체의 생리적인 특징은 잘 모르더라도 이런 해양 환경일 때 이 어종이 많이 잡힌다 이런 정도의 분석은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특히 표층 수온뿐만이 아니라 더 깊은 곳의 수온, 또 수온뿐만이 아니라 염분이나 아니면 인공위성에서 관측하는 염록소 농도 같은 자료도 가지고 있어서요. 어획량에 영향을 미칠 만한, 그러니까 우리가 물고기가 많이 있어서 많이 잡혔다고 생각한다는 가정이 거기엔 들어가 있는데 복합적으로, 종합적으로 분석을 해서 이 요인이 어떻게 변할 경우 어획량도 어떻게 변할 것이다. 이런 식으로 예측을 할 수가 있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참치 어획량 관련 연구도 그렇고요. 그러니까 물리해양학자로서 항상 보는 변수가 수온 염분이거든요. 수온 염분이 가장 기초적인 자료가 되기 때문에 해양학의 다양한 분야의 학자들과 같이 연구를 하는 것이 굉장히 재미있고 그렇게 어렵지 않은 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해양학이란 학문 분야는 역사가 아주 오래된 그런 학문은 아니지만 그래도 전통적으로는 물리해양학, 화학해양학, 지질해양학, 생물해양학 이렇게 네 분야로 나뉘어져 왔습니다. 또 공학과 관련돼서 해양학을 공학적으로 접근하는 분야도 굉장히 많이 연구가 되고 있고요. 여러 학문 분야를 아우르는 그런 종합적인 연구를 할 수 있는 분야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구환경과학에 관심을 가지고 또 이렇게 해양학에 관심을 가지고 다양한 학문 분야를 경험할 수 있는 지구환경과학 그리고 해양학에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서울대학교 자연과학대학 지구환경과학부에서 물리해양학 분야를 연구하고 있는 나한나였습니다. 감사합니다.